PCR. 자, 우선은 1933년 노벨 화학상은 PCR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된다.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다면, 자, 이를 다량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자, PCR은 자, 주형 DNA, 프라이머 DNA, 그 다음에 DNA 중합 효소 4종의 유클리오타이드가 필요한데, 자, 여기서부터 A는 B 잘 만들어야겠지. 주형 DNA는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이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인데, 자, 여기서 이중가닥 DNA 당연히 중요할 거고, 그리고 증폭이 바탕이 된다라고 할 거지.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울래? 자, 이걸 어떻게 외울 거냐면, 지금 봐봐봐. 얘가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될 거라 그랬잖아. 그럼 화살표를 쳐놓는 게 낫겠지. 자, 그래서 이중가닥 DNA가 DNA의 증폭이 될 것이다 라고 외우면 돼. 자, 그래서 주형 DNA에서 그럼 이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가 있을 거 아니? 우리는 부위를 뭐라고 할까? 표적 DNA라고 할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 놓으면 이렇지. 주형 DNA는 이중가닥 DNA를 이제 증폭을 시키는 바탕이 될 거고, 그러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게 증폭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주형 DNA는 딱 거기에 말하는 기본, 근본, 이중가닥 DNA, 자, 근본, 이렇게 될 거고,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특히 이제 증폭하고자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할 거라고? 표적 DNA라고 할 거라고. 자,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야. 증폭 부위야. 표적 DNA는 증폭 부위야. 지금 쌤이 펜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지금 말로만 하는데, 이거는 증폭, 그 다음에 부위야. 증폭 부위. 자, 그래서 프라이머는 표적 DNA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가닥 DNA로, 자, 표적 DNA가 뭐였지? 증폭 부위지, 증폭 부위. 자,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서열이니까 표적 DNA랑 거의 같은 걸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짧은 가닥, 그 중에서 짧은 가닥 DNA.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 주형 DNA는 근본. 자, 지금 뭔가를 증폭시키기 위한 근본. 이중가닥 DNA의 이중가닥 DNA를 이제 DNA 증폭을 시킬 거지. 표적 DNA는 그런 주형 DNA에서 딱 증폭 부위. 자, 프라이머는 거의 유사해. 근데 단일가닥 DNA 이렇게 올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할 거래. 자, 표적 DNA는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인데 그 앞뒤로 프라이머가 붙을 것이다. 자, DNA 중합 효소는 DNA를 복제하는데 단일가닥 DNA에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유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서, 자, DNA 중합 요소는 DNA를 복제할 거라 그랬지 아까. 자, 복제하는데 단일가닥 DNA의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유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서, 자, 이중가닥 DNA를 만들 거래. 자, 그래서 여기서는 DNA 중합 효소는 DNA 복제지. 근데 여기서 쉼표니까 아직 끝나면 안 돼. 하나 더 있어야 돼. 그게 뭐지? 자, 단일가닥 DNA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유클레오타이드지. 그럼 여기서는 또 하나의 정의가 숨겨져 있는 거야. 자, 유클레오타이드의 정의가 뭔데? 자, 단일가닥의 염기 서열에 대응이지. 단일가닥 염기 서열. 자, 그걸 어떻게 할 거래? 유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서 이중가닥 DNA를 만들 거래. 자, 그럼 이중가닥 DNA는 뭔데? 주형 DNA. 그지? 자, 주형 DNA 이중가닥 DNA가 뭔데? 근본. DNA를 복제시키는데, 증폭시키는데 그 바탕이 되는 거.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증폭시키고자 하는 부위는 뭔데? 표적 DNA. 자, 프라이머는 뭐지? 표적 DNA랑 거의 유사한데 짧은 거. 그지? 자, 그래서 그럼 프라이머는 뭔데? 표적 DNA 시작과 끝의 결합. 자, 이런 식으로 단어로 나와야 돼, 단어로. 오케이? 자, 계속 볼게.
자,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가닥의 DNA를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를 할 거래. 자, 이중가닥 DNA를 단일 가닥으로 만들 거래. 자, 이 단일 가닥은 아까 어디 있었지? 단일 가닥은 여기 프라이머에 관한 설명이 있었지. 자, 그래서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을 시작하고, 그럼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이어놔. 자,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한다면,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을 할 거래. 자, 그럼 단일 가닥은 아까 어디 있었지? 프라이머 얘기 있었잖아. 그래서 각각 단일 가닥에 프라이머가 결합을 할 거라고. 그래서 이 얘기랑 이 이야기랑 같은 거잖아. 그래서 DNA 중합 효소인데 DNA 중합 효소는 뭐라 그랬지? DNA 복제할 거라 그랬지? 그치? DNA 복제할 거라 그랬어. 자, 그래서 복제가 나왔지. 그래서 두 개의 이중가닥 DNA가 만들어지는 거래.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며 하나의 과정이래. 사이클마다 DNA는 단일 가닥이 두 개가 될 거니까 두 배씩 등장을 하겠지. 그리고 DNA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만들어지면 끝. 자, 그래서 전통적인 PCR은 PCR이 최종 성물의 형광물질을 결합시켜서, 자, 전통적인 거는 PCR의 최종 산물에다가 형광물질 결합시켜서 발색을 통해서 증폭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할 거. 자, PCR은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개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시간 PCR은 전통적인 PCR은 최종 산물 플러스 형광물질, 그래서 표적 DNA 증발 여부. 근데 여기서 실시간 PCR은 전통적인 PCR과 동일하게 PCR이 실시되지만 방법은 같아. 근데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자, 여기서는 아까는 최종에서지. 아까는 최종 산물이었는데, 자, 여기서는 뭐래? 사이클마다래. 자, 이게 차이점이 되겠지. 자, 그래서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치? 여기서 실시간은 계속 사이클마다 일어나고, 그냥 전통적인 PCR 같은 경우에는 최종에서만 일어날 거니까 당연히 많이 필요하겠지. 자, 그래서 발색을 통해서 표적 DNA 증폭을 실시간으로, 여기선 최종만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선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 자,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당연히 필요할 거고,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이용될 거래. 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고?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아니면 형광 표식 탐침. 자, 그럼 이중가닥 DNA의 특이 염료는 뭔데? 이중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생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형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계속 이중가닥이 새롭게 만들어질 거잖아. 거기에 발색할 거래. 그럼 아까 위에 전통적인 거랑 비슷해. 전통적인 것도 최종 그 이중가닥에다가 형광물질 결합할 거잖아. 근데 얘는 차이점은 얘는 마지막에만 한 번 하고 얘는 과정마다 할 거고. 그래서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생하므로 표적 DNA 증폭을 알 수 있게 되고, 다만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가닥 DNA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자, 이중가닥 DNA는 모든 과정이 될 거기 때문에 모든 이중가닥 DNA 결합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가닥의 이합체를 형성한 경우에는, 자,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니까 이거는 단점이지. 이건 단점이야. 자, 원래 근본이 있고 이제 거기서 발생을 해야 되는데 프라이머가 두 개로 돼 버리면 당연히 발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 자, 혹시 이해 안 되면 요 앞에 있는 프라이머 정의 한 번만 다시 봐요. 자, 여기서 표적 DNA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서열로 이룬 짧은 단위 DNA로 표적 DNA가 각각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두 개처럼 만들 거잖아. 단일 가닥에 프라이머가 결합을 할 거니까, 그지? 그래서 두 개의 이중 가닥이 생길 건데, 그럼 여기서도 단일 가닥 플러스 프라이머가 되는 게 원래 PCR의 과정인데, 여기서는 잘못 붙었지. 단일 가닥 프라이머인데 여기서는 프라이머 플러스 프라이머니까 그럼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겠지. 됐지? 자, 형광 표식 탐침은 형광 물질과 이 형광 물질을 억제하는 소각 물질이 붙어 있는 단일 가닥 DNA 단편으로, 자, 형광물질 플러스 이 형광물질을 억제하는 소각물질이야. 그래서 서로 반대가 되는 애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야. 자,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체계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 게 얘의 특징이지.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은 부위에서 결합할 거야. 프라이머는 안 붙을 거야. 아까도 그래서 프라이머가 2개 붙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그래서 단일 가닥에 붙도록 만들어진 게 형광 표식 탕침이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여기도 나오잖아. 단일 가닥 DNA 단편으로. 자, PCR 과정에서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이 되면 형광 표식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에 결합이 될 거래. 자, 형광 표식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자, 표적 DNA에 결합한 이건 공통점이지. 자, 공통점이야. 자, 프라이머도 단일 가닥에 붙을 거라 그랬고, 자, 형광 표식도 당연히 단일 가닥에 표적 DNA에 결합할 수밖에 없어. 자, 이후 DNA 중합 요소에 의해서 이중 가닥이 되고, 자, 이 중에 탐침은 표적 DNA와의 결합이, 자, 여기서 DNA 중합 효소가 붙으면 이중 가닥 될 거 아니? 이때는 어떻게 될 거야? 탐침은 떨어질 거래. 자, 탐침은 떨어지고 분해가 될 거래. 사라질 거래. 자, 탐침이 분해되어 형광물질과 소각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자, 여기서 이제 분리가 일어날 거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야? 당연히 형광물질이 일어나겠지. 이제까지 소각물질이 형광물질을 억제하고 있었잖아. 근데 소각물질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형광물질이 당연히 나올 거고, 자,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대. 자, 그래서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니까 오류가 상대적으로 덜 하겠지만, 그치, 프라이머에 붙지 않는 거는 대단한 기술인 거잖아. 근데 상대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게 단점. 자,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DNA 양에 비례하며, 그러니까 이중가닥 표적이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발색도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지. 계속 그 옆에 있던 그 표적 DNA 붙은 애들이 하나가 불이 밝혀지고 둘이 불이 밝혀지고 3개. 그럼 불이 여러 개니까 당연히 발색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자,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의 사이클은 DNA의 초기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럼 초기 양이 많으면, 그죠? 당연히 초기 양이 많으면 형광 발색도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 자, 그래서 아까도 발색도가 뭐 여러 개여서도 많고 양이 많아도 많고, 우리가 뭐 배터리 많으면 당연히 불이 밝아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치? 자,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 값을 C값이라고 한다. 그럼 계속 뭔가 양이 늘 거잖아. 양이 늘어서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올 거는 10. 근데 처음에는 1이었어. 2,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 4에서 5. 계속 사이클이 돌아서, 아이고. 자, 계속 사이클이 돌아서 이제 그 사이클을 CT값이니까 막 10번 돌면 몇 번이야. 그치? C, 10이 되겠지. 자, 표적 DNA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의 C값과 표적 DNA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값을 비교하면, 자,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값 X와 이미 알고 있는 값을 비교하면 당연히 농도 계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말이잖아. 만약 내가 C 10값을 알고 있어. 그치? 근데 여기서 뭐 몇 번을 했는데, 근데 그 몇 번을 했는지 까먹었는데 값이 아까 10번 했을 때의 값과 동일해. 그럼 10번 돌린 거잖아. 자, 딱 그 말. 어려운 거 아니지? 자, PCR은 시료로부터 얻은 DNA를 가지고 유전자 복제, 유전병 진단, 뭐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그래서 심지어 바이러스 감염 여부도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